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로블의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제가 공연성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예훼손에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례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판례 사안인데, 명예훼손 피해자 A가 이 피고인한테 B하고 C 자기 지인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줘가지고 피고인하고 이제 B씨는 한 10개월 동안에 이제 친분을 유지하면서 뭐 별 탈 없이 지냈는데, 이 10개월 동안 지내는 와중에 이 피고인, 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죠. 피고인이 이 피해자 A에 대해서 어디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이라는 식으로 B하고 C에게 A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개월 동안에 가만히 B하고 C가 있다가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피고인하고 A의 지인인 B하고 싸움이 발생하죠.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는 피고인이 미울 거 아니에요. 미워가지고 쪼로로 A한테 달려가가지고 저기 한 5, 6개월 전에 피고인이 너 어디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다녔어 라고 가서 잃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피고인은 피해자 A는 도둑놈이라고 한 발언이 과연 공연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B하고 C가 들었으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B하고 C가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잖아요. 왜냐면 B가 가서 A한테 또 일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10개월 동안 피고인하고 B하고 C하고 잘 지내면서 그 중간에 피고인이 A 도둑놈이라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B가 A한테 가서 잃은 거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건이 개입이 된 거예요. 개입이 돼서 이거는 가서 잃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하고 C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가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전파 가능성은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 이것도 판례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이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겠죠. 피고인의 아들이 A를, 학생이에요, A를 때린 거예요. 같은 학교 친구를 때려가지고 A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피해를 당한 A를 돌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 피고인이 자기 아들이 이제 A를 때려가지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다른 가해, 그러니까 아들 말고 A를 때린 다른 가해 학생의 부모 D하고 A를 병문안으로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더니 피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있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지인인 C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합의 금액을 좀 깎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피고인이. 아니 내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A가 원래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 원래 A가 이상한 학생이어서 우리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하다가 이렇게 때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합의를 하려고 왔는데 자기 아들 보고 정신병자라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가해 학생 부모님인 D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이웃인 C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을 들은 거는 이게 이제 명예훼손적 발언이잖아요.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게 B, C, 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져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C 같은 경우에는 B의 오래된 지인이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알게 된 지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가게에서 장사를 했는데 바로 옆 가게에서 오랫동안 같이 장사를 했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B의 아들이 입원하고 있으니까 병문안까지 오게 된 친밀한 사이예요.
그리고 D는 어쨌든 피고인과 같은 가해 학생 부모 입장이라서 같이 합의를 하려고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피고인과 D와 A와의 관계, 그 다음에 C와 B와 A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B는 자기 아들이 정신병자라고 소문내고 다니진 않을 거고, C는 B하고 워낙 친밀한 사이고, D는 어쨌든 간에 A를 때린 가해 학생의 부모고 피고인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D가 B가 A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 정신병자라는 이런 말들을 전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B, C, D는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불특정 꼭 다수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법원이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공연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자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